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초등 국어 어휘 학습의 근본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는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부 중에서 여러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고르라고 하면 단연 국어를 먼저 골라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앞에도 두 가지나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었는데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독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독서가 가장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 독서를 왜 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언어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언어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언어는 어휘와 어휘의 결합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어휘와 어휘의 결합입니다 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휘, 결합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어휘들이 차례대로 어떤 규칙에 따라서 놓여져서 의미를 형성하면 그것이 바로 언어죠. 그래서 의미를 전달하는 최소 단위로서 어휘가 있고요. 이 아이들을 배치하는 그 방식, 규칙이 바로 문법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어휘를 규칙에 따라서 배열을 하는데 거기서 예술적인 감각을 담거나 논리성이 높다면 훌륭한 글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력의 가장 밑바탕에는 바로 이 어휘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리로 비유를 하자면 어휘는 바로 요리의 기본 재료와 같습니다. 재료가 많아야 요리를 잘할 수 있겠죠. 한정된 재료로 물론 맛있는 요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풍족하고 다양한 재료가 있을 때 더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어휘력이 높은 아이들은 언어를 더 고급지고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언어력을 결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바로 이 어휘력,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시면요, 초등 국어 어휘의 핵심이 무엇인지, 무엇을 중심된 방법으로 해서 우리 아이의 어휘력을 길러줘야 할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영상들은요, 아래 설명 누르시면 더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초등 국어 어휘 학습의 근본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릴 말씀으로는요, 바로 의도적 학습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휘 학습하면 어떤 방법이 생각나십니까? 부모님들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첫 번째 문제집이고요. 그 다음에 사전, 국어 사전, 그 다음에 어휘집, 어휘 노트 같은 것들이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이 셋은 분명히 어휘를 습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요. 절대 중심, 핵심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가지의 방법이 효과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 세 가지의 방법은 가장 중요한 어휘 습득의 수단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본질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문제집, 사전, 어휘집은요, 바로 이 중심적인 방법에 보충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이의 어휘력을 기르는데 가장 좋습니다. 왜 이 세 가지 방법은 중심이 아니라 보조적인 방법이냐 하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어휘를 학습하기에는 배워야 할 어휘의 양이 너무 많아서요.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매년 습득해야 하는 어휘는 대략 3,000에서 4,000개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매년 거의 3,000에서 4,000개를 고3까지 습득할 때 우수한 학업 성적을 거두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3,000, 4,000개를 어떻게 학습해야 되냐? 대표적으로는 학교 수업에서 많이 습득하게 됩니다. 학교 수업을 할 때 우리 새로운 개념들 만나게 되죠. 과학 시간에 화강암, 현무암, 그리고 화성암 이렇게 배우면 한 시간에 화강암, 화성암, 현무암 이렇게 세 가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각 교과의 개념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어휘입니다. 수학의 개념도 다들 어휘죠. 부피, 직선, 각, 분수 이런 것들 전부 다 어휘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학교 수업을 통해서 많은 어휘를 습득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을 통해 습득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학교 수업과 두 번째 일상생활을 통해서도요, 많은 어휘를 습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는 3,000개, 4,000개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대략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어휘의 양은 대략 1000에서 2000개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또다시 1000에서 2000개, 많으면 3000개까지 학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어휘 학습이 뒤처진다고 하면 바로 학업이 뒤처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휘가 뒤처진다는 것은 국어를 읽었을 때 이해하지 못하고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 과학의 개념도 다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휘는 단순히 국어과의 문제가 아니고 수학, 사회, 과학 모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개에서 2000개에 해당하는 이 어휘들을 문제집이나 사전이나 어휘집으로 학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량입니다. 만약에 1000개라고 보더라도 하루 3개씩이죠. 2000개라고 보면 하루에 6개씩입니다. 이 6개씩을 매일매일 학습한다. 네, 공부를 시키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공부를 시키는 것과 아이가 그것을 소화해내는 것은 다른 문제겠죠. 하루에 6개씩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학습하기에는 학습해야 할 단어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키실 수는 있고 일부 효과를 얻으실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어휘 습득에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바로 독서입니다. 역시 또 독서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책을 읽을 때요, 어휘를 자기도 모르게 습득하게 됩니다. 어휘를 습득하려는 특별한 의도가 없지만 책을 재미있게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단어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책을 읽으면 그 앞뒤 상황을 통해서 어휘가 어떤 뜻인지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어휘를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1년에 배워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어휘는요, 의도적인 학습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고, 바로 이 독서를 통해서 재미있게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알게 되는 이 습득이 중요합니다. 이런 원리는 영어도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어 영상에서도 영어 책 읽기를 강조드렸죠. 독서를 하지 않으면요, 충분한 어휘를 습득할 수 없고 국어든 영어든 충분한 언어력을 기를 수 없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휘 학습법들은요, 제가 차근차근 앞으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어, 그리고 국어에서 핵심은 바로 이 언어력이다. 그런데 이 언어는 바로 어휘의 연결이기 때문에 어휘력을 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어휘는 의도적으로 학습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이 학습해야 하는 어휘의 양은요, 매년 3,000에서 4,000개인데요. 이 중에서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나 일상생활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 것은 대략 1,000에서 2,000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1,000에서 2,000개, 많게는 3,000개까지가 부족한데요. 이것은 도저히 문제집이나 사전이나 어휘집 등의 의도적인 어휘 학습으로는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양입니다. 이것을 다 학습하기 위해서는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공부를 다 제쳐놓고 이것만 해야 될 정도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양이 많아서 모두 잊어버리고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근본적인 어휘 학습 방법은 다름이 아닌 바로 독서가 되어야 됩니다. 독서로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은 힘들어서 공부하지 않지만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어휘를 알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국어 문제집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만약에 독해 문제집을 풀린다면 어휘 문제집 풀려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개개별로 시켜야 할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독서를 하나 제대로 한다면 사실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독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 또 앞으로 차근차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